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서울에서 볼 것이 가장 많고 인생샷을 남길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봉 능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두리봉, 여기가 향로봉, 관봉, 여기가 비봉 꼭대기.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북한산 비봉능선은 정말 접근성, 코스의 아름다움, 코스의 재미,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정말 서울 최고의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예전 자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추천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곳이고요.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 편인데요. 하지만은 중간에 하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체력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갈 수 있게 코스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험도는 조금 험합니다. 전체적으로도 안능이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나 비봉과 그리고 문수봉 올라가는 험한 길이 굉장히 험한 편입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을 자극하는 험한 곳은 패스를 할 수 있는데요.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어떤 구간에서 험하고 어떤 구간에 피해갈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봉능선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바로 접근성인데요. 3호선 불광역에서 도보로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풍경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야외 스튜디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사진 찍은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비봉능선의 명물이죠. 코뿔소 바위에서 문수봉과 보연봉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 사진도 북한산 비봉능선의 명문이죠. 3호 바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족두리봉 올라가는 길에 남쪽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오전에는 날이 맑아서 시내가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네, 이 사진은 족두리봉 방향에서 비봉능선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향로봉, 그리고 비봉, 그리고 문수봉, 보연봉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찍어본 사진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조금 삐죽 솟아 있는 것이 진흥왕 순수비의 모습입니다. 네, 족두리봉의 뒷모습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일 텐데요. 족두리 모양을 여실히 볼 수 있어 왜 족두리봉이라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들르진 않았는데요. 북한산의 차마고도길이라는 곳이고요. 사실 차마고도길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로봉에서 기자능선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북한산 기자능선도 정말 볼 것이 많은 곳이죠. 네, 이 사진은 관봉 부근에서 비봉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비봉이 보이고요. 비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보이네요. 네, 이 사진은 아까 보여드린 코뿔소 바위의 모습이고요. 코뿔소 바위에 사람 없이 찍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진흥왕 순수비와 서울 도심을 같이 찍어본 사진이고요. 비봉에서 족두리봉과 향로봉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코뿔소 바위와 그리고 뒤편에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 그리고 의상등선, 그리고 문수봉, 보연봉을 함께 찍어본 사진입니다. 네, 이 사진은 3호 바위고요. 3호는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쓰던 모자가 3호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닮았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승가봉 방향에서 그 3호 바위와 비봉,
관봉을 바라본 사진이고요. 이 사진도 승가봉 부근에서 의상능선을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문수봉 올라가는 험한 길을 찍은 사진이고요.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안전시설물이 잘 돼 있어서 크게 무섭진 않고요. 뒤편에 도심과 함께 잘 나온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모르는 분들인데 정말 명당 자리에서 쉬고 계신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문수봉에서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 그리고 인수봉, 그리고 만경대, 노적봉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문수봉에 올라서 비봉 능선을 찍어본 사진입니다. 여기 족두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 향로봉, 비봉, 그리고 삼호바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입니다. 네, 찾아가는 길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불광역이 여기입니다. 불광역에서 시작해서 대호 아파트 분기점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족두리봉을 오르고요. 족두리봉을 지나서 향로봉을 오르고 비봉 거쳐서 삼호바위까지 간 다음에 만약 좀 체력에 자신이 없고 조금 힘들다 싶으시면은 이쪽 승가사 방향으로 해서 구기분소나 혹은 이쪽 승가공원 지킴터로 하산을 하시면 되고요. 좀 체력이 괜찮다 싶으시면 승가봉 지나서 문수봉까지 오른 다음 문수봉에서 대남문 거쳐서 구기분소로 하산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외에도 뭐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백운대까지 진행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인 나한봉 넘어서 나월봉, 증취봉, 용열봉으로 이어지는 의상능선과 연계해서 탈 수도 있고, 북한산은 코스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코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가장 무난한 코스는 제가 설명해드린 문수봉까지 오른 다음 구기분소로 하산하는 코스, 혹은 삼호바위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코스가 일반적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의 구간이 조금 암릉이 있어서 등산화는 필수로 신으셔야 되고요. 험한 곳은 비봉 올라가는 길과 그리고 문수봉 올라가기 전에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고소공포증을 자극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심하신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비봉 올라가는 길이나 삼호바위 올라가는 게 사실 처음 가보면 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을 다 찍어 와갖고 한번 보시면은 길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기준, 불광역에서 시작해서 분수봉, 대남봉, 그리고 구기분소가 아니라 여기 구기분소에 내려와서 버스 타는 곳까지, 보통은 구기터널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타는 곳까지 약 10km이고요. 상승 고도는 864, 그리고 최고점은 727m로 그렇게 만만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업다운이 좀 있고 가파른 구간이 좀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처음에 불광역에서 대우아파트까지는 도심이어서 평지고요. 대우아파트에서 등산로가 시작되자마자 족들봉까지 800m는 꽤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긴 편은 아니어서 많이 힘들지는 않은데 경사 자체는 만만하지 않고요. 족두리봉에서 업다운을 한두 번 정도 하고요. 향로봉까지 올라가는 또 한 800m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특히나 향로봉 직전에 계단 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깔딱이어서 좀 많이 힘들고요. 하지만 향로봉까지만 올라오시면은 이후에는 무난합니다. 업다운이 좀 있지만 경사가 가파른 곳은 없고, 그리고 업다운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무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수봉까지 올라간다고 할 때 마지막 구간에 한 400~500m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많이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족두리봉 올라가는 800m, 향로봉 올라가는 800m, 문수봉 올라가는 400m만 조금 힘들고 나머지는 무난한 편입니다. 하산길은 구기분소로 하산한다고 할 때 문수봉에서 대남문까지가 좀 경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좀 조심조심 내려가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소개해드리면요. 여기 불광역 9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9번 출구 나오셔서 쭉 직진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 12시 10분에 시작을 했고요. 100~200m 오시면은 뚜레쥬로 있는 삼거리에서 이쪽 방향으로 건너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 대우아파트가 보이고요.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꺾어져 올라가서 한 100m 정도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등산로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보다 지도 어플에서 저희 주소 항상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으니까 주소 찍고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올라가시면 바로 등산로가 시작이 되고요. 여기가 길이 오거리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데크길 따라서 올라갑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얼레벌레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이 족두리봉은 이쪽 데크길이 아니라 이 암릉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족두리봉까지 800m고요.
시작하자마자 좀 암릉이고 경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뒤편으로 풍경이 트이고요. 경사도 좀 있는 편이고 암릉 구간이기 때문에 등산화는 꼭 필수로 착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뭐 시작하자마자 등산을 시작하자 10분 만에 이런 풍경이 터집니다. 네, 이날 아침에는 굉장히 좀 맑았어요. 좀 뒤에 보시면 좀 계양산 같은 것도 보이는데 굉장히 맑죠. 근데 올라가면서 조금 뿌얘졌어요. 북한산의 아름다운 산세를 보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말라고 이 고척돔도 보이는 것 같고 이 계양산인 것 같죠. 굉장히 맑았는데 해가 뜨면서 조금 흐려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만만치 않은 암릉을 올라가게 되고요. 불광역 부근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등산로 시작되고 800m 정도 한 3-40분 정도 올라오시면은 이제 족두리봉 근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봉 향로봉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쪽으로 가시면 비봉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 뒤편에 족두리봉이 있습니다. 족두리봉을 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쪽으로 가시는 길이 조금 쉽지는 않은데 여기도 조금 암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험하진 않아서 충분히 가실만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족두리봉 해발 370m이고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요. 예, 앞으로 가야 하는 비봉 능선이 한눈에 펼쳐져 보입니다. 이쪽이 은평 뉴타운 그리고 불광역 쪽이고요. 저 뒤편으로 일산 방면이 보이네요. 이쪽이 불광역 방향이고 이쪽에 인왕산, 남산, 북악산이 보입니다. 제 숨소리가 너무 거치네요.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될 비봉 능선이 보이고요. 네, 이쪽은 남쪽 방향 그리고 도심을 찍어본 사진이고요. 이게 저희가 가야 되는 비봉 능선인데 이렇게 내려가서 요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향로봉 뒤편으로 돌고요. 그 다음 비봉 넘어서 여기 문수봉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이에 있는 대남문에서 구기분소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네, 여기가 비봉의 진흥왕 순수비가 살짝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문수봉의 모습이고 보현봉입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사과바위던가 뭐 소리바위던가 그런데 조금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한 1.8km 한 44분 정도 걸렸는데 시간은 1시간 좀 남짓 1시간 좀 넘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다시 아까 갈림길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쪽으로 올라왔잖아요. 이쪽 비봉 향로봉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초반에 계단을 좀 내려오면 여기도 조금 험한 구간이 있지만은 안전시설물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험한 길을 내려오면 다시 오르막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비봉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르막이 있는데 여기서 보는 족두리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족두리봉이 족두리봉이라 불리는지 여기서 보면은 여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영상 보여드린 게 여기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진짜 딱 족두리처럼 생겼죠. 올라오시면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철탑을 지나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 정비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쪽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소개해드린 적은 없는데 북한산의 차마고도라는 곳입니다. 솔직히 예쁘긴 예쁜데 차마고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좀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합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장미공원에서 시작해서 탕춘대 능선 넘어서 이렇게 차마고다 돌아서 이렇게 족두리봉까지 한 바퀴 도는 초심자 코스가 있거든요. 꽤 좋은 코스인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릴 텐데 이쪽 차마고도는 탕춘대 능선 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보시면은 왜 차마고도라고 하는지 그 느낌은 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저 차마고도를 안 가봤지만은 여기만 좀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이름이 거창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려오시면은 사거리가 만나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3km, 1시간 6분 정도 걸렸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향로봉까지가 800m인데 800m가 꽤나 가파릅니다. 초반은 굉장한 또 암릉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요. 이 족두리봉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올라온 거죠. 암릉길을 올라오시면은 여기 산불 감시 초소가 있고요. 향로봉까지 500m 남은 지점입니다. 살짝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올라가는 마지막 한 500m가 굉장한 깔딱입니다. 중간중간 조망이 트이는 곳에서 비봉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올라갈 때는 알바 지점이 아닌데 비봉 능선으로 하산을 할 때는 상습 알바 구간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 표지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이 목책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길이 없거든요. 저도 여기서 길을 알바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종목을 세워서 이제는 좀 알바 걱정을 좀 덜 것 같습니다. 향로봉 올라가는 막판이 굉장한 깔딱이고요. 깔딱을 올라오시면은 향로봉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저는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네요. 3.7km, 한 2시간 이상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뷰가 없기 때문에 이 뒤편으로 들어갔다 오셔야 되는데요. 들어가시면은 표지목이 있고 이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자능선. 여기가 기자능선이죠. 기자능선도 뷰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응봉능선? 예, 응봉능선이랑 의상능선이 보이고요. 의상능선. 그 뒤에 원효봉이 원효봉이 보이고, 삐끔 보이죠. 북한산 정상부. 이쪽에 이제 문수봉. 여기가 관봉. 여기가 비봉. 여기가 기자능선이죠. 기자능선도 정말 추천하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정상 방향이고요. 백운대, 만경대, 노적봉, 그리고 의상능선이죠. 그리고 여기 원효봉이 삐쭉 보이고 이 염초봉의 모습입니다. 가야는 비봉과 현재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보현봉의 모습이고요. 이 가야는 의상능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남쪽 방향으로 인왕산, 남산, 그리고 북악산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서대문의 안산도 보이네요. 풍경을 충분히 보고 비봉으로 향하면 되고요. 향로봉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힘든 부분의 대부분은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능선이어서 굉장히 완만합니다. 조금 오시다 보면은 왼편으로 이런 공터가 보이는데 여기가 따로 표지판은 안 붙어 있지만 관봉이라는 곳입니다. 풍경이 좋기 때문에 한번 좀 들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의상능선, 응봉능선, 문수봉, 보현봉, 그리고 정상부까지 한눈에 돌아오는 조망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 비봉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이제 좀 지나지 않아서 비봉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참고로 여기는 출입 통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가는 곳이어서 일반 등산객은 출입이 안 되고요. 비봉 정상은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오시면은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또 딱히 뭐가 안 써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오른편으로 빠져서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요 길을 따라서 조금만 더 오시면 비봉이라고 써있는데, 네, 여기까지는 한 1시간 47분, 향로봉에서는 한 20분도 안 걸린 거죠. 여기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것도 없네. 여기 뭐지? 왜 비봉이지? 그냥 넘어갔는데 올라가는 길 찾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길을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막 길을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북한산이다 보니까. 네,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길을 넘어가게 됩니다. 네. 비봉 올라가는 길이 길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고소공포증을 좀 자극합니다. 왼쪽이 낭떠러지기 때문에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좀 올라가는 걸 좀 힘들어해요.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은 뭐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딱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뒤에 코뿔소 바위가 딱 보이죠. 예, 이게 그 유명한 코뿔소 바위이고요. 코뿔소 바위 뒤로 3호 바위 그리고 문수봉 보현봉이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사진 찍는 경우도 많고요. 또 좀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조금 있거든요. 놀이기구를 스릴 있게 즐기는 정도인데 저기에 앉기는 조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앉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을 보시면 될 텐데요. 여기가 코뿔소 등인 거죠. 이쪽이 비봉 방향인 거고 이쪽이 이제 문수봉 방향인데 저기 밑에 여기가 코뿔소 코인데 여기 내려가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서워서 포기했습니다. 네,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각자 뭐 취향이 다르니까 갈 수 있을 만큼만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봉을 올라가는 게 힘든데 여기가 비봉 올라가는 길인데 길같이 안 보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은. 그래서 길 찾기가 좀 힘든데 제가 올라가는 거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 이게 좀 앵글 자체가 고프로로 찍다 보니까 낮은 데서 위로 올라보는 건데 네,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고요. 올라가는 건 무난합니다. 올라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려오는 게 조금 문제예요. 왼쪽으로 올라가서 나중에 어차피 좀 이따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가 내려오는 거 같이 찍어봤는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오른쪽 내려오는 길을 보면은 중간중간 보시면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거기를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발은 2개가 아닙니다. 손까지 다 써서 필요하다면 엉덩이까지 써서 발이 5개라고 생각을 하고 양 돌과 돌을 짚고 그리고 저렇게 홈파인 곳에 발을 디디면서
내려오시면은 비교적 저는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올 때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올라오시면은 조금 무난한 구간이고요. 여기도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소공포증이 자극될 수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마지막 고비고요. 여기는 고소공포증을 자극한다기보다는 몸 쓰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를 조금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왼쪽을 밟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바위가 틈이 있어서 발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왼쪽은 딱히 밟을 데가 없어요. 그냥 돌 위에 올리고, 그리고 등산화의 마찰력을 믿고서 올라가야 합니다. 저렇게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의 발은 두 개 아닙니다. 팔로 지탱하면서 미끄러져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올라오시면은 이제 비봉을 만날 수가 있고요. 여기가 비봉의 모습입니다. 영상 너무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비봉 등산 자체가 볼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설명할 것이 많네요. 네, 여기가 진흥왕 순수비의 모습이고요. 진흥왕이 순수가 예전에 둘러본다, 왕 같은 사람이 둘러본다는 뜻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족두리봉이랑 향로봉 방향이고요. 관봉. 여기가 비봉 꼭대기. 아침부터 많이 부해졌네. 진짜 좋죠. 제가 왜 비봉 능선을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지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비봉과 서울 시내를 찍어본 사진이고요. 저희가 가야 하는 문수봉의 모습입니다. 네, 지나온 향로봉과 족두리봉의 모습이고요. 관봉의 모습입니다. 충분히 보시고 다시 조심조심 내려오시고요. 다시 진행하던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은 무장공비 은식 장소가 있는데, 처음으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서 계단 따라 내려가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나오거든요.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상관없는데 저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김신조 간첩이 이쪽에서 하루를 묵었다고 하는 거죠. 계단 내려오시면 되는데 여기 조금 무섭습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저 처음 와봤는데 야, 진짜 이런 애 어떻게 찾았냐? 신기하긴 하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굉장히 좀 무섭긴 하죠. 진짜 와, 손가락 부러진 것 봐. 예, 이거 진짜 모형 손가락이 끊어져 있어요. 부러져 있더라고요. 좀 무섭긴 합니다. 간첩 모형이고요. 나가는 길이 굉장히 입구가 낮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 거의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허리도 안 되는 정도?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 한 번쯤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시 헬기장으로 올라와서 3호바위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3호바위의 모습입니다. 3호바위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듭니다. 일단 좀 접지력이 좋아야 돼요. 전 여기까지 5.4km 2시간 21분 정도 걸렸는데 한 3시간 정도는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걸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쪽 올라가는 거 좀 더 추천드리고요.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갖고 신발 접지력 안 좋으면 쭉쭉 밀려요.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올 때가 좀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올라가시면은 이 앵글로 찍는 사진이 꽤나 볼만합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올라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려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발은 두 개가 아닙니다. 여차하면 손까지 써갖고 4개의 발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은 무난하게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냥 두 발로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웬만한 신발이 아니면은 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대남문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수봉까지 올라가야 되는 길이고요. 한동안은 또 편안합니다. 이렇게 무난한 길을 가게 되고요. 승가봉 올라가는 길이고요. 다른 곳에 비하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꽤나 볼만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앞는 구간도 좀 있고요. 이 문을 지나고 다시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조금 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오시면은 문수봉 400m 남은 구간에서 어려운 구간과 그리고 쉬운 구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어려움과 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험함과 그리고 안 험함입니다. 체력적으로는 문수봉 이쪽 쉬운 방향이 훨씬 더 힘듭니다. 제가 볼 땐 400m 뻥인 것 같아요. 더 긴 것 같아요. 이쪽은 볼 게 없고 굉장히 힘든 반면 고소공포증을 자극하지 않고 안전한 편이고요. 이쪽은 좀 더 짧고 덜 힘든데
굉장히 험하고요. 그리고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다니는 걸 훨씬 더 선호해요. 보여드릴게요. 철제 데크 없었던 건데 생겼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한 100m 만에 해발 한 7, 80m로 쭉 올려버립니다. 이거를 올라가는데 경사가 한 7, 80도는 돼 보여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야, 무슨 여기 이런 길이 있어. 이러면서, 와, 이거 너무 험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지나가시던 어르신이 옛날엔 이 안전시설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안전시설물이 잘 돼 있어서 크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꽤나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풍경이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좀 험한 구간이고요. 각도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길이 한 1, 200m 정도 이어지고요. 보시면은 한 100m 만에 해발을 한 7, 80을 올린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명당에서 자리 잡고 쉬시는 분을 볼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위험하기로는 저기 급경사 구간 지나면은 요 부분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자갈이라고 할까 이런 구간이 좀 많아서 좀 많이 미끄러지는 구간이 있어서 좀 조심조심 진행하시고요. 이 부분에 연화바위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좀 있습니다. 이제 문수봉 다 왔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문수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6.7km 3시간 정도 걸렸는데 한 4시간 이상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나온 비봉능선의 모습이고요. 서울 시내의 모습. 예, 여기가 보현봉. 여기가 문수봉의 모습이죠. 문수봉 천편 뒤편으로 북한산 정상부터 보이고요. 저희가 지금 온 게 여기 족두리부터 시작해서 향로봉, 비봉, 3호바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북한산 정상부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현재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보현봉의 모습입니다. 강아지가 한 마리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좀 먹을 거 많이 안 들고 다녀서 초콜릿밖에 없어서 못 줬는데 다른 등산객분께서 감자를 주셨는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 아직 무서워하더라고요. 감자예요? 잘 먹네. 야생개치고 굉장히 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더 달라고 하니까 너무 깨끗해갖고 어떻게 야생 들깨가 이렇게 깨끗한지 신기하네요. 네, 그렇게 충분히 쉬시고 이제 대남문 방향으로 하산을 하시면 되는데 하산하는 한 2, 300m가 꽤 가파르고 여기가 보시면은 좀 자갈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도 여기서 넘어져갖고 손이 까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조심 내려가셔야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거기 뭐 비봉이나 이런 데보다 여기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200m 정도 내려오시면 대남문 나오고요. 요렇게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시면은 대남문을 지나서 구기분소로 하산할 수 있습니다. 대남문의 모습이고요. 북한산은 이렇게 대문, 앞문, 뭐 이런 게 수문 이런 게 16개가 있어서 북한산 16성문 종주 이런 것도 있죠. 처음으로 문수사도 한번 둘러봤고요. 문수사 실제로 많이 안 도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150m 정도 오시면은 이렇게 문수사에 올 수 있고요. 그렇게 많이 볼 것은 없습니다. 네, 여기 대웅전의 모습이고 굉장히 좀 작은 규모의 절이고요.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맞은편으로 이렇게 보현봉이 보이는 게 좀 조망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구기분소 하산하는 길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한 50m 정도 돌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좀 들러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대웅전 그리고 보현봉의 모습입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 안 가봤는데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은 원래 구기분소로 하산하는 길과 만나게 되고요. 구기분소 하산하는 길은 무난한 하산길입니다. 경사는 뭐 그렇게 만만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무난하게 하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3호바위에서 하산했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합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수봉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여기 구기분소, 구기 화장실이 있는 곳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9.6km 3시간 50분 정도 걸렸고요. 문수봉에서는 1시간 정도 걸렸네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1km 정도 도로를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한 1km 정도 도로를 따라 내려오시면은 큰 찻길을 만나면서 경찰서가 있는데 이쪽에도 버스 타는 데가 있고 근데 여기 버스가 자주 안 와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오른쪽으로 돌면은
예, 여기 구기 터널 앞에도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내려와서 그냥 검색해봐고 더 빨리 오는 버스 타는데, 전 여기서 버스 타고서 세대정거장 정도 오시면 불광역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불광역까지 와서 산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스, 북한산 비봉능선 코스를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왜 제가 가장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뷰도 너무 좋고 사진 찍을 곳도 너무 많고 코스 난이도도 적당하고 접근성 너무 좋고 너무 여러모로 좋은 코스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